수십 년간 침묵을 지키던 아폴로 프로그램 우주 비행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밝힌 내용은 뒤늦은 고백도 허황된 이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세부 사항과 관찰 내용인데 당시에는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편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식적인 설명은 명확하며 반세기 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 생중계, 꼼꼼한 기술 보고서, 그리고 나사가 보관해온 수천 시간 분량의 녹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폭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검토되고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침묵의 여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시적인 검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우주 비행사는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탄탄한 기술 훈련과 엄격한 교육을 받고 달 착륙 작전 중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임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공식적인 담론을 되풀이하고 기념 행사에 참석하며 의례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최근 냉전 시대의 정치적 분위기와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진행된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말로 주요 기록에 포함될 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측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는 아폴로 임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더 광범위한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며 그 흐름은 세 가지 구체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들은 바로 완전한 기술 문서의 점진적인 공개, 이미지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같은 인류의 전략적 달 복귀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운영상의 잡음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언가가 숨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가 걸러졌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고 달에 착륙하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상한 시각적 관찰, 예상치 못한 지형 변화, 특이한 반사, 예측된 지도와 실제 발견된 지형 간의 불일치 등은 편집상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을 공론화할 시간도 정치적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주비행사 본인은 임무 수행 당시의 심리적 환경을 절대적인 집중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매 순간이 측정되었고 전달되는 모든 단어는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추측이나 규정을 벗어나는 철학적 또는 과학적 논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임무나 귀환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은 기록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달이 1960년대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견들은 예상치 못한 열적 특징을 보이는 지역,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 지질학적 변화, 심지어 서로 다른 임무에서 수집된 데이터 간의 상당한 차이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는 아폴로 계획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우주비행사들이 가용한 지식의 한계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우주비행사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과거를 음모론으로 재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순하면서도 섬뜩한 일을 해냅니다. 그는 목격한 것이 예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수적인 것을 기록하고 임무를 완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독립적인 연구자들과 과학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시사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투명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현실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요약된 버전보다 항상 더 풍부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의 말에 따르면 어느 순간 특정 관찰 결과가 지구에 있는 팀원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황 상태도 경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규정을 따르고 집중하라는 빠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일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금지된 일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현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욱 정밀한 장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달 환경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달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관측 결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과학기술이 해석할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 간과되었던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인 침묵이 아니라 미지의 것에 직면한 인간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우주 비행사가 입을 열었을 때 그는 가장 불안한 점은 자신이 목격한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모두가 멈춰서서 이해하려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 표면에서 무엇이 관찰되었는지, 왜 공식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이 이러한 기록들을 최신 데이터와 비교 검토하면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역사를 바꾸는 것은 폭발적인 발견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작은 세부 사항들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비행사가 털어놓기 시작한 세부 사항들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마주하면서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이는 막연한 기억이나 주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이제 대중에게 공개된 기술 기록과 일치하는 관찰 내용입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에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음성 녹음, 보조 기록,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달 표면, 탐사 중 기록된 시각적 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 표면 반사율에 예상치 못한 변화 우주 비행사들은 여정의 특정 단계에서 햇빛이 불규칙적으로 작용하여 모델 예측보다 훨씬 강렬한 명암 대비를 만들어내는 지역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태양의 각도, 표토의 종류, 심지어 헬멧 바이저의 한계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달이 일메나이트와 같은 광물이 풍부한 지역과 뚜렷한 광학적 특성을 지닌 지역 등 매우 불균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최근 달 정찰 궤도선 루나 리커네센스 오비터과 같은 궤도 탐사 임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시되어 온 또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형적 불일치 아폴로 임무에 사용된 지도는 망원경 관측과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모형에는 없는 작은 지형, 융기, 함몰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당장 임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레이저 고도계로 제작된 고해상도 지도와 이러한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당시 우주 비행사들의 관측이 정확했음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당시 기술로는 이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입니다. 과학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필터링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운영상의 초점 때문에 당장 필수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든 것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제가 확정적인 진실로 굳어질 때 발생합니다. 우주 비행사는 데이터를 숨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단지 실용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합니다. 즉, 긴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으로 미뤄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주 탐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학의 발전 방향과 대중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편한 정보가 무시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요? 예외처럼 보이는 관측 결과가 사실은 더 큰 의미를 지닌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패턴은 의학, 경제, 기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신호조차 설명할 수 없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러한 관측 결과를 다시 검토할 때 간단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대 데이터가 타당한 지질학적 설명을 뒷받침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달에는 비정상적인 열적 특성을 보이는 지역, 특이한 방식으로 정전하가 축적되는 지역, 그리고 빛과의 상호작용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표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에 대해 항상 불완전한 이해를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데이터와 비판적 검토에 기반한 이러한 심층적인 조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밝힌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임무 도중 특정 관찰 결과가 지구에 있는 팀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반응은 열광적이거나 즉각적인 기술적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방송 중에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간략한 지시였습니다. 이후 자세한 기록도 없었고 공개적인 분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결정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연구자들은 이 정보를 현대 데이터와 대조해 보면서 그 단일 관측이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발견들을 예견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관측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시 알려져 있던 사실과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측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논의를 마무리해 봅시다. 이러한 뒤늦은 발견들이 과학과의 관계, 우주 탐사의 역사,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대하는 방식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때로는 우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것은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기로 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엄청난 미스터리나 비밀 금고에 숨겨진 계시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즉 과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조차도 현실은 언제나 공식적인 설명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과 그 현실의 일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현실적입니다. 관측 결과가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될 때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이 좁아질 뿐입니다. 달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탐사되고 지도화되었지만 몇 가지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정밀한 장비와 수정에 더욱 개방적인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무의미한 세부 사항들이 사실은 시기상조의 단서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우리에게 불편한 재고를 강요합니다. 관심 부족, 관련 용어의 부재 또는 해석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발견이 지연되었을까요? 과학사는 그러한 사례로 가득합니다. 데이터는 무시되고 이상현상은 오류로 취급되며 관측 결과는 심층적인 조사 없이 보관됩니다. 달의 경우는 모두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믿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전 지구적 규모로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과학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제도, 권위, 심지어 현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말해지고 기록되고 설명되었다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지금 발언함으로써 누구를 비난할 필요 없이 그러한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는 침묵이 실용주의, 결정지연에 대한 두려움, 또는 단순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미지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지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되고 기다리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날 달 복귀가 임박하고 연구기지 건설, 자원 채굴, 장기 탐사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우리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철학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입니다. 인간이 물리적으로 방문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주 전체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도를 영토와 혼동하고 설명을 전체성과 동일시하며
합의를 확정적인 진실과 혼동하는 경향은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큰 실수는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너무 일찍 믿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는 단순히 달에 관한 문제를 넘어 존재론적인 문제로 변모합니다. 이 우주비행사가 제기한 질문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과학, 철학, 영성, 그리고 인간 행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화는 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달 표면을 걷는 한 인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는 규정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말입니다. 수십 년 후 바로 그 시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정치적 압력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질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꼭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토론을 위해서라도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불편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계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되짚어볼 용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